네, 강의 6번째 시간에 제가 리뷰를 너무 하다가 진도를 못 내서 강의 마지막에 수업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추가적으로 강의를 녹화해서 올려놓기 위해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어요. 오늘 수업이 끝나고 학생 질문 중에서 아주 좋은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이제 코잘 시그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면서 데피니션을 이렇게 했어요. Continuous Time System, 죄송합니다. Continuous Time Signal X of t is causal if. 여기는 definition의 if죠. 그래서 if and only if죠. 그래서 x of t equals x of t times u of t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어떤 걸 정했냐면 이런 걸 했어요. Continuous time system is causal if x1 of t가 y1 of t를 내고 x2 of t가 y2 of t를 내고 and x1 of t가 x2 of t와 같다 for all t less than or equal to t, then y1 of t equals y2 of t for all t less than t0 이렇게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혼란이 있었냐면 코젤로티는 지난번 정의가 이거 아니었나? 하는데 이제 주의할 게 있어요. 이거는 코잘 시그널의 정의고요. 지금 우리가 코잘 시스템을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지 헷갈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형용사로 된 용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걔가 어, 뭘 수식하는지를 보세요. 수식당하는 명사가 뭔지를 잘 보세요. 그래서 수식당하는 명사가 시그널인지 시스템인지에 따라서 당연히 정의가 다르겠죠. 예, 그래서 이제 요게 첫 번째 아주 좋은 질문이었어요. 저도 예전에 헷갈렸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이제 오늘 겨우 진도가 나갔던 요 부분인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게 이제 프로포지션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클레임이죠. 그래서 클레임을 하고 그다음에 프로포지션의 프루프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클레임만 썼어요. if then으로. 그러니까 이 프로포지션은 뭘 클레임하냐면 x of k of n이 x of k of n이 y sub k of n을 내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있어요. k는 뭐 유한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인덱스가 뭐 1에서 5까지, 1에서 2까지 두 개죠. 그렇죠? 또는 이제 뭐 1에서 뭐 무한계의 모든 자연수 이럴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인풋 아웃풋 페어들을 가지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어, 리니어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쓰면 이렇게 돼요. if 어, CT 맞죠? DT죠. If a DT system is linear, then 한 다음에 그 then 안에 얘 implies 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스템이 리니어하면 얘가 성립한다죠. 이게 데피니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데피니션에서는 앞서 본 것처럼 두 개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아주 좋은 질문이었는데 일단 데피니션을 먼저 할게요. DT니까 여기 DT로 할게요. DT system is linear if and only if죠. definition의 if x1 of n produces input이 요 y1을 produce하고 and x2 of n produces y2 of n then이죠. then ax1 of n 플러스 bx2 of n produces ay1 of n 플러스 by2 of n. 이게 definition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 가지고 define을 한 거죠. 두 개. 두 개의 인풋 아웃풋 페어를 가지고 그다음에 두 개의 코에피션트를 가지고 이제 합성한 요 인풋을 주면 요 합성된 아웃풋이 나오되 어떻다고요? 같은 웨이트로 출력이 입력이 웨이팅된 것과 같은 웨이트로 출력이 웨이트돼서 나오는 다른 게 이제 DT 시스템이 리니어하다는 데피니션이고요.
얘는 이제 프로포지션이에요. 프로포지션.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는 DT system is linear. if DT system is linear. 그러니까 만약에 DT 시스템이 linear하면 then xk of n implies yk of n 고 k가 어떤 인덱스 셋 대문자 k라고 할게요. 예, 얘가 implies 시그마 k인 대문자 k ak xk n produces 시그마 k in all capital K A K Y K of N.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클레임한 거예요. 이 프로포지션을. 그래서 여기서 집합 K가 있는데 요 K의 K는 이제 카운터블 셋이에요. 어, 카운터블 셋. 이제 이러면 또 이제 말이 길어지는데 카운터블 셋이라는 것은 뭐냐면 집합인데 원소수를 셀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유한할 수 있고요. 파이나이트 할 수 있고 인피니트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대문자 캐피탈 K 집합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K가 이렇게 1, 2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K가 1, 2면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네, 바로 위에 거랑 같죠. 왜 같습니까? 할지 모르지만 이 A 자리에 A1, B 자리에 A2 넣은 거잖아요. A1, A2. 맞아요? 이 말이 그 말이잖아요. 네. A1X1 더하기 A2X2는 뭘 프로듀스 한다고요? A1Y1 더하기 A2Y2. AB 대신에 A1, A2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인덱스 셋이라고 해요. 이거를 요런 거를 요 인덱스가 있잖아요. 서메이션 인덱스잖아요. 서메이션 인덱스가 속하는 집합을 인덱스 셋이라고 하는데 이 시그마 서메이션의 더 인덱스 셋인데 그것은 어쨌든 서메이션은 셀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서메이션을 하잖아요. 그래서 셋이 파이나이트 하거나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또는 인피니티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얘가 뭐 n the set of all natural numbers 이렇게 될 수 있죠. 이때는 예를 들면 시그마 k는 1에서 무한대 이렇게 써야 되겠죠. 얘는 시그마 k는 1에서 2니까 뭐 1 더하기 2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일종의 이런 거예요. 요 definition과 proposition이 있는데 어, 요렇게 되는 건데 잠시만요. 얘를 음, 이렇게 합시다. 얘를 if라고 네, 하지 말고요. 네, 제가 지금 바로 고칠게요. 어, 이렇게 하겠습니다. DT system is linear if and only if로 하겠어요. 그래서 요 definition의 alternative alternative definition, 또 다른 definition으로 쓸 수 있게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 an alternative definition of DT linear system이죠. 지금 너무 색깔이 복잡하고 글씨가 큰가요? 네, 지저분하지 않게 조금 바꿀게요. 수업 시간에 쓴 것과 아닌 것을 좀 구별을 해야 되겠어. 네, 그렇죠? 네, 이러면 조금 낫죠. 네. 자, 그래서 얘는 alternative definition이에요. 그러니까 definition의 또 다른 definition. 네. 그래서 alternative definition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데피니션은 두 개 가지고 있지만 이 얼터너티브 데피니션은 여러 개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DT system is linear if and only if. 그래서 이제 요 녀석이 전체가 성립하면 요 녀석 전체가 성립하면 리니어고 또 거꾸로 리니어면 이 전체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스테이트먼트가 말하는 것은 두 개만 가지고 슈퍼포지션을 정의해도 이게 유한계로 슈퍼포지션 정의가 되고 사실은 이게 무한일 때는 조금 애매해요. 무한일 때는. 네, 무한일 때는 조금 애매해요. 컨버전스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얼터너티브 데피니션이 되려면 유한하다고 해야 되거든요. 유한한 어떤 인덱스 셋이 돼야 돼요. K가. 근데 뭐 좀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그냥 넘어갈 거예요. 우리가 저게 유한하냐 아니면 셀 수 있게 무한이냐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을 거예요. 자, 어쨌든 계속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질문이 뭐였냐면은 어, 제가 이 부분을 썼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스테이트먼트에서의 클레임, DT 시스템이 리니어하다는 것은 이 스테이트먼트와 같다. 그래서 XK가 들어가서 YK가 나오면 시그마 AK XK가 들어가서 시그마 AK YK가 나온다. 라는 것이 클레임인데 저는 뭐라고 했냐면 요 스테이트먼트와 요 스테이트먼트가 같다고 주장한 거예요. 이퀴벌런트하다. 얘가 세 개 그으면 이퀴벌런트하다는 뜻이에요. 동등하다, 등가이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게 성립한다는 것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서메이션이 리니어 오퍼레이터 밖으로 나올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타임 펑션이 아닌 그렇죠. 타임 펑션이면 얘잖아요. 얘가 타임 펑션이잖아요. 타임 펑션이 아닌 코에피션트 부분도 밖으로 나올 수 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이 부분을 그냥 밖으로 드러낸 거죠. 맞아요. 여기 밖으로 드러낸 거죠. 이렇게 드러내고 나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요 녀석이 뭐라 그랬어요? 요 녀석이 이렇게 있잖아요. xk of n을 리니어 매핑해서 yk of n이 된다고 우리가 지금 가정을 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쓴 거는 수업 시간 마지막에 쓴 거는 이게 증명이 아니고요. 지금 이 프로포지션이 증명이 아니라 이 프로포지션의 어떻게 보면 클레임이 있잖아요. 클레임의 요 일부를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뭘 뜻하느냐? 그냥 뭐 XK, YK 페어들이 쭉 있으면 시그마 AK, XK가 들어가면 시그마 AK, YK가 나온다도 되지만 우리가 대수적으로 풀 때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의미가 중요한 건데 이게 대수적으로 그냥 뭐 이꼬르 뭐 이꼬르 뭐 이꼬르 할 때 대수적으로 풀 때는 이렇게 보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리니어 오퍼레이터 밖으로 시그마와 타임 베리어블이 없는 코에피션트는 빼내도 된다가 리니어리티의 리니어 오퍼레이터 또는 리니어 시스템이 허락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모양이 마치 함수가 어떤 함수 F가 X0에서 연속이다라고 하는 것과 유사한 모양을 갖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학에서 계속 나온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어, 어떤 함수 F가 X0에서 연속이라는 것을 이렇게 했었어요. 함수를 이밸류에이션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fx에서 x가 x0로 다가갈 때 극한과 같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바보같이 쓴 거예요. 왜냐하면 x0는 뭐예요? 리미트 x가 x0로 갈 때 x잖아요. 왜냐하면 함수 f of x equal x가 연속 함수니까. 예. 그래서 x0 대신에 얘를 써서 이제 다시 썼거든요. 일견 바보 같지만 요 지금 리니에러티와 같은 모양이라는 걸 생각하면 좋은 건 뭐냐면 요 리미트 오퍼레이션이 함수 매핑 밖으로 그러니까 함수의 아규먼트 안에 있던 리미트 오퍼레이터가 밖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똑같잖아요. 리니어 오퍼레이터 밖으로 시그마가 나오듯이 이 두 개가 수학적으로 동일하다는 게 아니에요. 같은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공통점들을 찾아내면 좋겠어요. 제가 꼭 기억해 줘야 될 게 뭐라고요? 여러분이 커머넬러티, 공통점과 뭐 해야 했어요? 뭘 찾아라 그랬어요? 예, 차이점, 디퍼런스, 디시멀레러티라고 해야 되고 시멀레러티 이쪽을 시멀레러티라고 하면 이쪽은 디시멀레러티인 거죠. 상이함. 이런 것들을 항상 찾아내려고 해야지
여러분의 지식이 체계화돼서 잘 정리된 옷장이나 책장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면 아, 나 뇌를 서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력이 중요해요. 뭐 암기 중심의 교육은 뭐 안 된다. 아니에요. 암기 중요해요. 암기를 잘 해야지. 예, 새로운 지식이 들어왔을 때 서치를 쫙 해가지고 비교를 해서 또 없는 것도 막 억지로 찾아내서 보면 새로운 게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없잖아요. 여러분 머리에 이걸 굳이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쓰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었는데도 억지로 찾아내서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도록 하세요. 글씨가 너무 커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된다고 제가 주장을 했는데 얘 증명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증명을 하고 나서 보니까 요게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네. 이게 증명이 아니라. 자, 그러면 이제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이게 if and only if라고 했으니까 if and only if라고 했으니까 요쪽 증명이 있어야 되고 요쪽 증명이 있어야 되죠. 예. 그래서 요런 거를 다이렉트 파트라고 하고 이쪽을 컨버스라고 하죠. 컨버스는 증명하기 굉장히 쉬워요. 어떻게 하냐면 어, 여기서 지금 만약에 이것이 성립한다고 하면 DT 시스템이 리니어하다는 걸 보이는 건데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예, A1 equal A, A2 equal B 한 다음에 나머지 AK들은 다 0으로 채워요. K가 1과 2가 아닌 것. 그럼 어떻게 되죠? 네, 요 앞에 있던 definition이 돼버리죠. 두 개가 있을 때로. 따라서 컨버스는 증명이 됐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증명이 쉽고 이제 이 부분이에요. 리니어 하면 어, 두 개가 아니라 두 개에 대해서 웨이티드 썸의 인풋이 웨이티드 썸의 아웃풋이다가 아니라 어, 셀 수 있게 유한계면 성립한다. 지금 무한도 결국은 되는 걸로 우리가 생각하겠지만 일단 유한계. 이거는 이렇게 보면 되죠. 예를 들어서 어, 이렇게 봅시다. x1, y1, x2, y2 그래서 x3, y3라고 하면 이제 then 어떻게 되죠? then 먼저 두 개에 대해서니까 a1, x1 더하기 a2, x2가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네, a1, y1, a2, y2가 나오죠. 이건 왜 그래요? 네, 리니어하다고 했고 리니어하면 그러니까 함수가 시스템이 디스크리트 타임 시스템이 리니어하면 두 개에 대해서는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건 일단 됐어요. 그러면 또 then 어떻게 되죠? then 네, 요거를 새로운 하나로 놓고 나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A1, X1 더하기 A2, X2 네, 요거 하나죠. 더하기 A3, X3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요 녀석이 출력 이거죠. A1, Y1, A2, Y2 에다가 어떻게 돼요? 두 개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했잖아요. 요거 하나, 요거 하나죠. 그러니까 괄호로 묶는 게 중요해요. 괄호로 묶어서 두 개로 바꾸는 거죠. A3, Y3, N. 따라서 이제 세실 때 됐어요.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수학적 귀납법식으로 증명할 수 있죠. 그래서 뭐라고요? 모든 유한한 네, K계에 대해서 성립한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거예요. 문제가 아까 제가 셀 수 있는 무한도 된다고 주장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장담 못해요. 예, 장담 못해요. 왜냐하면 얘들은 유한한 썸이 될 수 있는데 얘가 유한한 썸이 정의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정의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고 좀 이따가 컨버전스 할 때 설명을 할게요. 일단은 어떻게 하냐면 어, 리니어 슈퍼포지션 프린서플은 두 개에 대해서 말하고 나면 유한한 어떤 대문자 뭐 n개에 대해서는 다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의미가 이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니어 하면 시그마와 타임에 디펜던트하지 않은 코에피션트는 앞으로 뽑아내서 봐도 된다. 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리니어 시스템 다루고 있지만 대부분의 리얼 월드 시스템은 그냥 제 아무리 리니어하다고 주장해봐야 아주 작은 범위 내에서 approximately 리니어한데 그것이 우리가 엔지니어 입장에서 충분히 리니어하면 그냥 리니어하다고 놓고 핸들링 하는 거예요.
물론 아주 엄밀히 할 때는 어때요? 거기다가 뭐 non-linearity에 따른 어떤 것을 뭐 어떤 더하기 얼마로 해준다든가 뭐 퍼터베이션 어널리시스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처리를 하고요. 그래서 또 하나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리니어 할 경우에 우리가 디자인 어널리시스가 쉽기 때문에 아예 시스템을 선형화한 다음에 다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선형 시스템인데 거기다 다른 시스템을 서브를 붙여서 선형으로 만들어서 뭘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안 배우겠지만 이름만 들어놓으면 볼테라 시리즈라는 걸 이용해서 이게 테일러 시리즈 일종이에요. 확장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테일러 시리즈 비슷한 녀석을 써가지고 볼테라 시리즈라는 걸로 비선형 시스템을 어떤 서메이션 오브 뭐로 해서 좀 다룰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원 나중에 뭐 통신하다 보면 버스강스 디어렘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여러분이 한번 나중에 기억해놨다가 맞아 맞아 넌리니어 다룰 때 쓰는 디어렘이었던 것 같아 이렇게 기억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가 직선 그러면 어떤 뭐 선형이다 그러면 이렇게 돼도 선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선의 모양이란 뜻이고요. 우리가 수학적인 선형은 아니죠. 얘는 affine이에요. affine. 왜냐하면 얘는 y 콜 ax 더하기 b에서 b가 0이 아니기 때문에 affine 펑션이고요. 실제 선형은 origin o를 지나야죠. 예, 항상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과목에서는 선형이다 아니다고 할 때는 저 b가 0이어야 돼요. 비유로 하자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래서 지금까지 뭘 정의했어요? 코젤러티와 리니어리티를 정의를 했는데 혹시 얘 두 개 결합하면 뭐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예요. 자, 여기가 the set of all 또 continuous time systems로 했는데 여기서 이제 코잘 우리가 여기 리니어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그렇게 이제 두 개의 이분법을 가지고 시스템을 분류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요 인터섹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려고 해요. 인터섹션에 대해서. 그런데 그 전에 어, 어떤 컨티뉴어스 타임 시스템, 물론 디스크리트 타임 시스템에서도 동일한 어떤 버전이 있는데 컨티뉴어스 타임 시스템이 이니셜 레스트 프로퍼티를 만족한다라는 이니셜 레스트라는 어떤 프로퍼티 있어요. 이니셜 레스트 컨디션일 수도 있고 프로퍼티일 수도 있는데 이걸 만족한다. 여기서는 이제 프로퍼티라고 했으니까 시스템이 이런 특성을 갖는다라고 해서 이제 has라고 했는데 이니셜 레스트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코잘하다는 말 할 때 어떻게 했어요? T0까지 인풋이 같으면 T0까지 아웃풋이 같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니셜 레스트는 이게 T0를 잡는 건 똑같아요. 근데 T0를 잡는데 시그널 여러 개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로 얘기하고요. 또 이 시그널이 0인이에요. 그러니까 T0까지 그림을 그리면 어떤 T0까지 입력이 제로예요. 그러면 0 인풋, 0 아웃풋을 만족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x가 다시 말하지만 t0까지 제로였잖아요. 네, 0 in, 0 out을 만족한다는 얘기는 어떻다고요? 네, 눈치상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웃풋도 t0까지 제로이다. 그러니까 이니셜 레스트. 그러니까 이니셜 컨디션 할 때랑 비슷한데 반드시 T0가 제로여야 되는 건 아닌데 어, 보통은 이제 제로인 경우가 많죠. 우리가 뭐 안 그럼 T0를 제로로 잡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니셜 레스트 컨디션을 만족한다는 것은 어떤 지점까지 어떤 타임 T0까지 시각 T0까지 인풋이 0이면 아웃풋도 0이다. 이것이 0 in, 0 out 예, zero, 죄송합니다. zero in zero out이 아니고 initial rest예요. 주의할 것은 zero in zero out은 어때요? zero in zero out 할 때는 all zero여야 되니까 좀 모양이 다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 initial rest라는 것은 코젤러티 정의할 때의 그 정의와 zero in zero out에서의 정의가 뭔가 조금씩 섞여 있죠. 그렇죠? T0까지 같다인데 이게 두 개가 같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를 들어서 어, 이렇게 볼까요? 헷갈릴 수 있는데 x1 of t가 x2 of t와 for all t less than or equal to t0면 x1 of t
마이너스 x2 of t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0 for all t less than or equal to t0죠.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증명할 때 필요한 건데 우리가 코잘하다 그러면 어때요? if 코잘 이렇게 되는 녀석이 어떻다고요? y1 of t equals y2 of t for all t less than t0였잖아요. 네, 이게 코잘의 정의죠. 그러면 어때요? then 자, x에 이 차이를 넣어봐요. x1과 x2의 차이를. 그러면 어떻게 돼요? x는 t0까지 연속 0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implies 어떻게 돼요? y는 어떻게 돼야죠? 코잘하다고 했으니까 y1 of t 마이너스 y2 of t여야 되는데 이 정의에 의해서 얘는 equals 0 for all t less than or equal to t0죠. 근데 요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initial rest죠. 그러니까 뭐냐면 suppose a CT system is linear 잖아요. 그러니까 리니어 시스템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그것이 코잘하면, 그러니까 리니어하고 코잘한 거죠. 코잘하면 이니셜 레스트를 만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봐요. 리니어한데 코잘이니까 이 부분이죠. 네. 리니어하고 코잘하면 이니셜 레스트 컨디션을 만족한다는 걸 지금 방금 보인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 이 티어렘은 리니어 시스템이 코잘하다. 그러면 then, only if가 then이죠. then, initial rest 뿐만 아니라 if도 된다는 거. 그러니까 거꾸로도 우리가 증명을 해야죠. 그래서 그 증명은 여러분이 해보세요. 예, 그 증명은 여러분이 하는데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예, 아마 여러분이 그 proof by contra position을 쓰든가 아니면 proof by contradiction을 써서 예, 얘는 귀류법이라고 하고 얘는 대우 명제 증명이죠. 대우 증명법이죠. 두 개 굉장히 비슷한데 논리적으로 이걸 써서 여러분이 보이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먼저 뭐냐면 initial rest property라는 것을 정의하고요. 그래서 어떤 t0까지 제로면 인풋이 아웃풋도 t0까지 제로다라는 것을 정의하고 그게 그런 프로퍼티고 그다음에 디어렘은 뭐냐면 리니어 시스템이 모자하면 이니셜 레스트 컨디션을 만족한다. 지금 보였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또 거꾸로도 성립한다. 네. if and only if가 뭐예요? if는 이쪽 방향이고 only if는 이쪽 방향인 거죠. 그러니까 코잘 리니어 시스템이 코잘하면 이니셜 레스트면 only if고 거꾸로 리니어 시스템이 이니셜 레스트를 만족하면 코잘하다가 이쪽 방향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컨버스 증명을 꼭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뭘 했냐면 리니어러티와 여기까지 코젤러티와 해졸이 아니라 코잘 한 시스템과 리니어한 시스템을 각각 정의했고 동시에 성립할 때의 프로퍼티도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드디어 가장 중요한 타임 인베리언스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할 거예요. 예를 들면 a discrete time system is time invariant if 근데 이건 definition이니까 if and only if라고 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이 time invariant라는 게 시불변 이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시불변. 시불변이 뭐예요? 뭐안 바뀐다는 뜻인가? 안 바뀐다.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 예, 사실 그런 뜻이긴 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좀 엄밀하게 정의를 하고 싶은데 이런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일단 이런 거예요. 내가 타임 오리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출력에 영향을 안 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이쪽이 시각이에요. 근데 제가 어떤 시점을 중심으로
값을 안 주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줬다고 해보세요. 그랬을 때 이게 입력이에요. 그 다음에 얘가 출력이라고 합시다. 그랬더니 출력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다고 해봐요. 잠깐 이 시스템은 이렇게 X가 들어와서 Y가 나오는 컨티뉴어스 타임 시스템은 고잘한가요? 고잘해요? 네, 잘 생각해 보세요. 고잘한가요? 예. 자, 어쨌거나 지금 타임 인베런스 얘기니까 자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얘를 이 지점을 0으로 잡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잡았어요. 자 이렇게 인풋 아웃풋이 나왔어요. x1이라고 합시다. x1 of t를 넣어서 y1 of t가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얘를 딜레이를 줘요. 그 얘기는 뭐냐면 x2 of t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델타를 잡아서요. 여기선 양수를 잡을게요. 이래요. 그 다음에 딜레이를 시켰으니까 이렇게 가다가 최대한 비슷하게 그려볼게요. 네, 이렇게 되고요. 네. 타임 오리진을 지금 쉬프트 했잖아요. 왼쪽으로 당겼죠. 타임 오리진을 왼쪽으로 당긴 것은 또 어때요? 세축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x2 of t를 그러니까 세축 입장에서는 이제 딜레이를 시킨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얘가 들어가서 뭐가 나온다고요? y2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for all pairs of x, y에 대해서 근데 x1, y1이라고 할게요. 편의상. 그러니까 x1이 들어가서 y1이 나오면 x1을 딜레이 시켜서 x2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y2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 x1을 같은 딜레이 시킨 걸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타임 인베리언스. 그러니까 이건 뭐 타임 오리진을 어떻게 잡든 입출력도 뭐 똑같이 쉬프트 돼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도 나오지만 뭐라고 해요? 시스템의 비헤이비어가 does not depend on the choice of T0. 타임 오리진을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서 영향받지 않는다. 그 얘기는 discrete time일 때 어떻게 되냐면 definition이 system is time invariant if for any input x와 for any time shift 여기서 뭐 딜레이라고 보겠어요. 딜레이 n not에 대해서 n0 또는 n not 어, n not 이렇게 얘기하죠. n not에 대해서 어떻다고요? 네. x가 y를 제너레이트하면 x를 n0만큼 딜레이 주면 출력은 어떻게 돼요? 그 전의 출력, 딜레이 안 줬을 때의 출력이 n0 딜레이 돼서 나타난다. 어떤 n0를 주더라. 컨티뉴어스 타임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죠. x가 y를 내면 x of t-t0는 y of t-t0를 낸다는 거예요. 이게 타임 인베리언스의 정의예요. 시불변. 그러니까 타임 오리진 선택에 상관없다. 입출력 관계가. 자, 그러면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지난번에처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나오는 게 스탑하라 그랬죠. 여러분 보고 있으면 스탑하고 생각을 하세요. Stop and think. 그래서 네 가지 A, B, C, D가 있어요. 잠깐만. 두 개만 줬나요? 네, 두 개만 줬습니다. A, B 두 개의 시스템이 있어요. 하나는 Continuous Time 시스템이고 하나는 Discrete Time 시스템이에요. 그 다음에 질문은 뭐냐면 Time Invariant냐, 시불변이냐. 그리고 그 반대인 것은 여집합에 있는 시스템은 Time Variant 또는 Time Varying이라고 해요. Time
어, invariant가 있고요. 예, in을 빼고 variant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time varying이라고 해요. 사람에 따라 다르니까 뭐 괜히 베리언트라고 하니까 깔깔깔깔 베리언트래 하지 마세요. 예, 제법 많아요. 예, 이게 걸리버 여행기에 계란을 어떻게 깨느냐 하는 거랑 비슷해요. 자, 어쨌거나.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주고 질문은 뭐냐? 이런 인풋 아웃풋 릴레이션을 갖는 인풋이 X고 아웃풋이 Y예요. 릴레이션을 갖는 하나의 CT 시스템과 또 하나의 DT 시스템이 있는데 걔들이 시불변 시스템이냐 시변 시스템이냐를 물어보고 있고 자, 여기서 여러분은 스탑을 하고 생각을 하고 답을 쓰고 돌아오세요. 아니 스탑하라니까요. 스탑. 자, 스탑 했어요. 자, 돌아왔죠. 그러면 이제 답을 알려드릴게요. 얘는 타임 인베리언트예요. 얘는 타임 베링이에요. 답은. 네. 자, 그러면 왜 그런지를 또 이제 정의를 써서 할 수 있어요. 정의를 써서 할 수 있지만 정의를 써서 하는 건 여러분이 각자 알아서 하고 저는 또 이제 시각화, 비주얼라이즈를 해서 V 이렇게 하면서 양쪽에 괄호를 더블로 하면은 비주얼라이즈 했다는 뜻이에요.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 봤어요. 자, 한번 이게 뭘 뜻하나 봅시다. 출력은 출력이죠. 거꾸로부터 시작하면 돼요. 거꾸로. 뭐 이걸 어떻게 써야죠? 네,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x of t 플러스 1의 스퀘어죠. 따라서 여기 스퀘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이건 타임 어드밴스라고 했죠. 제가 오늘 수업 시간에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강의 강의실에서 한 수업에서 t 마이너스 양수 그러면 그 양수만큼 딜레이가 된 거고요. 시그널이 이건 타임 어드밴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맞아 t가 세컨드라면 1세컨드만큼 어드밴스 된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어드밴스 바이 원 영어가 좀 이상하지만 ADV 어드밴스 바이 원이에요. 어드밴스 바이 원. 그 다음에 이제 x죠.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x가 어드밴스 바이 원 시스템을 통과해요. 그럼 뭐가 나오죠? x of t 플러스 1이 나오고요. 그 녀석이 여기 스퀘어링 디바이스를 통과해서 y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볼까요? 자, 이 어드밴스 시키는 것은 타임 베링이에요, 타임 인베리언트예요. 타임 인베리언트죠. 뭐 얘가 뭐 어드밴스 바이 원인데 오리진 어떻게 잡는지에 영향을 안 받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스퀘어링 디바이스는 어때요? 이거 그냥 입력을 출력으로 그냥 바로 매핑하는데 이 오리진 어떻게 잡는지랑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직관적으로도 얘도 타임 인베리언트고 얘도 타임 인베리언트예요. 여기 타임 베링을 할 뭐가 없어요. 예. 이렇게 여러분이 justify를 하는 거예요. 정당화. 하지만 여러분이 증명을 하려면 잘 해야죠. 정의를 써서 하시면 돼요. 예. 정의를 쓸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정의에 뭐가 나왔어요? x of t, y of t implies x of t minus t0 produces y of t minus t0 당연히 올 t0 어떤 t0를 잡더라도 요게 된다는 걸 보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B번은 왜 타임 베링이냐?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아웃풋은 어떻게 되죠? 여기가 아웃풋이죠. 그래서 여기다 아웃풋을 썼어요. 뒤에서부터 봅시다. 아웃풋은 어, 요 녀석과 요 녀석의 곱이에요. 그래서 이쪽부터 따라가 봅시다. 이쪽은 뭐예요? 네, 뭔가의 세제곱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큐빙 디바이스가 나오고요. 큐브를 취하는, 삼승을 취하는 큐빙 디바이스가 나오고 얘는 딜레이 바이 원이죠. 그렇죠? 그래서 딜레이 바이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x of n이 들어가서 여기 x of n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는 x 큐브 n 마이너스 1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뭐죠? 2분의 1에 n 플러스 1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어떤 discrete time 시그널 2분의 1 raised to the power of 1 half raised to the power of n 플러스 1을 곱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볼까요? 자, 요 딜레이 하는 거는 타임 베링입니까? 타임 인베리언트입니까? 예, 타임 인베리언트죠. 큐빙 하는 디바이스 타임 인베리언트죠. 멀티플라이어 자체는 타임 인베리언트죠. 그런데 이 녀석은 오리진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 달라요. 그렇잖아요. 시그널이 있는데 내가 처음에 어떤 여기를 지점을 제로로 하고 얘 시그널을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0일 때 2분의 1이고 그다음에 뭐 4분의 1 이렇게 쭉 되죠. 이렇게 되고 예. 이게 2분의 1에 n 플러스 1인데 내가 오리진을 바꿔서 여기로 잡으면 이거 바꿔줘야 되잖아요. 따라서 요 부분이 요 부분이 타임 베링 성분을 만들어 타임 베링 프로퍼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justify를 하면 얘는 그래서 타임 베링 알겠죠? 네. 자, 여기 이제 C번이 있는데요. 요 설명을 제가 할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잠깐 또 stop and think 하세요. 자, 이건 뭐냐면요. continuous time signal x of t가 들어가고 y of t, continuous time signal y of t가 나오는 어떤 continuous time 시스템인데 내부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출력 y를 요 입력에다가 요 내부에서 cosine 2파이 fct라는 걸 이렇게 곱해요. 이거 잠깐 우리 학기 초에 했던 거 비슷하죠. AM amplitude modulation, AM modulation, 또 amplitude modulation인데 그때 어땠어요? 예를 들어서 얘가 음성이고 얘가 반송파 캐리어라고 했죠. 캐리어. 이렇게 해서 보내면 다시 요 반송파랑 똑같은 걸 곱하면 코사인 제곱이 되고 그것이 2분의 1 코사인 4배 이렇게 4배의 파이 FCT 이렇게 되니까 expand 하고 나면 2분의 1의 x of t와 2분의 1의 x of t의 코사인 4파이 fct 나오고 그다음에 두 번째 텀을 만약 날릴 수 있으면 x of t가 음성 신호가 복원된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그때는 m of t라고 했었어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곱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특히 아무 시그널을 곱하는 게 아니라 어떤 메시지 시그널과 이런 시뉴소이달 시그널을 곱하는 게 중요한데 이것을 실제로 그 왼쪽 빌딩에 계신 분들이 서킷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특히 라디오 프리퀀시의 높은 주파수의 서킷을 믹서라고 해요. 주의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수들이나 아니면 뭐 여러분이 뭐 연주회를 한다거나 해서 어디 녹화를 할 때는 그냥 믹싱을 해서 이러면 더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피아노를 연주한 다음에 그걸 해놓고 그 다음에 가수가 예를 들면 피아노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옆에서 피아노랑 가수 목소리를 녹음하는 게 아니라 보통 미리 연주자가 피아노 완벽하게 연주를 해서 녹음을 딱 떠놓고 소음 없이 그 다음에 왜 그 무소음하는 마이크만 있는데 가수가 들어가서 막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반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마이크는 이 가수의 목소리만 녹음해요. 그러면 두 개의 소스 시그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가수 목소리 시그널, 하나는 반주 시그널. 그다음에 그거를 더하는 거예요. 그걸 믹싱이라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RF 서킷에서 믹서라고 하면 곱하기예요. 곱하기 주의를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 들어갑니다. 자, 이 RF 믹서예요. X of T가 들어가서 출력으로 X of T 곱하기 어떤 코사인 2파이 넌제로인 제로가 아닌 어떤 FCT가 주파수로 높은 주파수 헤르츠 단위죠. 있는 이 컨티뉴어스 타임 시스템은 질문이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입니까? 타임 베링 시스템입니까?가 질문이고요. 여러분은 stop and think 하세요. 자, 돌아왔나요, 이제? 자, 정답은 네, B번과 마찬가지로 타임 베링이에요. 왜냐하면 오리진을 다르게 잡으면 이 시그널도 다르게 잡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어, 코사인이니까 제로일 때 이렇게 진동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본래 코사인 2파이 FCT인데 내가 오리진을 옮기겠다고 해서 여기로 잡았어요. 여기로.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새로운 그 오리진을 쉬프트하고 나면 얘는 사인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출력에는 어때요? 사인이 곱해져서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나요? 네. 자, 이렇게 말하면 무슨 소리입니까? 자, 볼까요? 하면서 어떤 학생이 이렇게 주장했어요. 자, 어, x 오브 t 마이너스 t0를 넣으면 그렇잖아요. y는 어떻게 되느냐? 출력은 여기에 따르면 자, t 자리에 t0를 넣었으니까 코사인 2파이 fc t 마이너스 t0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x 어, 2가 x2t는 x1 오브 t고 x2 x1 이렇게 하면 이거 y1 오브 t 마이너스 t0 아닙니까? 그러면 x2가 x1의 t 마이너스 t0니까 y2가 딜레이 됐네요. 타임 인베리언트네요. 라고 하는데 아니죠. 여러분 주의를 해야 돼요. 네. 오리진을 쉬프트하는 대신에
얘를 시프트한 거잖아요. 지금 우리.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뭘 넣냐면 x2로서 x1 오브 t 마이너스 t0를 넣었는데 얘는 여전히 코사인 2파이 f ct죠. 네. 그러면 y2 오브 t는 x2 오브 t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ct니까 안 되잖아요. 이게 y1 오브 t 마이너스 t0가 아니죠. for all t0에 대해서. 어떤 t0에 대해서는 같을 수도 있겠죠. t1이 특별한 모양이고 뭐 t0가 뭐 fc분의 1의 정수배면 되겠지만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본래 타임 인베리언스의 정의는 내가 타임 오리진을 어떻게 잡든 인풋 아웃풋 관계가 같다는 건데 예. 그거를 수학적으로는 뭐냐면 수학적으로는 내가 입력을 어떤 n0만큼 딜레이 주면 출력도 n0만큼 딜레이 된다 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다시 보세요. 제가 일부러 x1, x2를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x1이 있었어요, 본래. x1이 있었고 그거를 딜레이를 줘서 x2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내가 알고 싶은 게 뭐냐면 y2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y2를 쭉 해서 만들어냈더니 돼요. 네, 얘가 Y1의 딜레이드 버전이 아닌 거죠. 네, 그래서 타임 베링 시스템인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처음에 코젤러티 정의했고요. 네, 코젤러티는 정의는 어떻게 됐어요? 벌써 까먹었어요? 헷갈리고 있죠. 이니셜 레스트랑 막 제로 인 제로 아웃 막 헷갈리고 있죠. 근데 코젤러티는 뭐예요? 두 개의 서로 다른 입력 시그널이 어떤 T0까지 같으면 두 출력 시그널 Y1, Y2도 T0까지는 같다. 그러니까 T0까지의 과거가 같으면 T0까지, 과거의 입력이 같으면 T0까지 출력도 같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 우리가 리니어리티를 정의했어요. 리니어리티의 implication, if and only if가 아니라 제로를 넣으면, all 제로 시그널을 넣으면 all 제로가 나온다 했어요. 그래서 코젤러티와 리니어리티, 리니어리티는 특히 이제 슈퍼포지션을 증명한 거죠. 그걸 했고요. 세 번째가 이제 우리가 타임 인베리언스 하기 전에 리니어하고 코잘하면, 그러니까 given linear system. 그래서 아까 그 서브셋 있죠, 동그랗게 제가 그린 given linear 시스템에 대해서 리니어 시스템에서 코잘하다는 것은 뭐랑 같다고요? given linear 시스템에 대해서 코잘하다는 것은 if and only if 이니셜 레스트였죠. 그래서 given linear 에서 그러니까 얘는 사실 given linear하고 코자리면 이니셜 레스트를 증명하고 이니셜 레스트라면 코자리다. 리니어일 때예요. 계속. 그러니까 여기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하세요. 네.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그려놓고 나면 어떤 스테이트먼트나 컨디셔널 스테이트먼트 이런 게 명확하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타임 인베리언스 정의를 했는데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또 이것저것 티어렘, 컨시퀀스를 만들어 봐야죠. 렘마든 간단하면 렘마, 조금 복잡하면 프로포지션, 더 복잡하면 티어렘이라고 했어요.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이제 여기 만들어 놨는데 그 전에 여기 하나 제가 좀 쉬운 거부터 할게요. 자, 렘마예요, 렘마. If a 뭐 system is DT나 CT 또는 DT, system is memoryless, then the system is causal. 제가 이런 주장을 할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타임 인베리언트. 알겠어요. 그렇죠? 코잘하다는 것은 지난번에 했죠. 그렇죠? 타임 인베리언트.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증명할 수 있어요? 네.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이런 거죠. There exists 어떤 뭐 G라고 할까요? G of X. 얘는 뭐예요? G는 예를 들어서 어떤 C into C. 그러니까 컴플렉스 넘버를 받아서 컴플렉스 넘버로 매핑하는 어떤 G예요. 얘는 정말 스칼라 인 스칼라 아웃이죠. such that 어떻다고요? 예. y of t equals
G of X of T인 거죠. 여기서 주의할 것은 얘가 시그널 전체가 아니에요. 정말 어떤 시각 T예요. for all T. 그러니까 각각의 시각 T에 대해서 현재의 출력이 정 헷갈리면 T0라고 해도 되고요. 이렇게 T0에서의 출력이 T0에서의 인풋의 어떤 매핑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게 그러면 이제 어떤 CT 시스템 여기서 CT로 했어요. is 메모리 리스죠. if 이거죠. then 뭘 증명해야 돼요? 타임 인베리언트라는 걸 증명해야 되잖아요. 타임 인베리언트는 어떻게 정의했어요? 그냥 우리가 입력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를 x1, y1이라고 하고요. 이제 x2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예, 여기 t0 하면 헷갈리니까 그냥 t라고 합시다. 어떤 t0만큼 shift 죄송합니다. x1을 t0만큼 shift 한 걸로 정의를 해요. 이게 triangle equality가 정의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제 y2 of t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단계 밟아봐야죠. 자, y2 of t는 input output relation이 이렇게 되니까 g of x2 of t겠죠. 그런데 우리가 방금 정의에 의해서 x2 of t는 뭐예요? x1 of t-t0라고 했죠. 맞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서 t 대신에 t-t0를 넣으면 이게 t-t0로 바뀌니까 이거는 y1의 t-t0 OT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예, 메모리 리스 시스템이었더니 타임 인베런트가 됐죠. 왜냐하면 인풋에 딜레이를 줬더니 아웃풋도 딜레이 돼서 나왔잖아요. 됐습니까? 예. 이렇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이걸 증명할 때 시그널을 두 개를 생각하세요. 앞에 밑에다 서브스크립트를 달아서 x1, 뭐 x2. 전에 있었던 거를 x1, y1, 그 다음 거를 x2, y2.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안 하면 매우 헷갈리니까 좀 헷갈린다 싶으면 두 개를 도입하세요. x1, y1 페어와 x2, y2 페어를 도입해서 증명하면 훨씬 더 쉽게 여러분이 증명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렘마 하나 봤어요. 그렇죠? 네, 렘마 하나 봤고요. 이건 뭐 직관적으로 사실 뭐 그냥 말이 돼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조금 이제 헷갈리는 게 이거예요. 디어렘. 그래서 이제 디어렘은 뭐냐면은 이제 이런 거예요. 타임 인베런스 시스템의 인풋이 피리어딕이에요. 그러면 이제 주기가 있겠죠. periodic with period t겠죠. 편의상 with period t라고 합시다. 참고로 이렇게 쓰면요 with고요. 이렇게 쓰면 without이에요. 워낙 많이 쓰니까 기억하세요. 보통은 왜 축약할 때 that을 쓰잖아요. 근데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는 사람들 잘 없어요. 예, 이건 다른 뜻으로 쓰일 때가 많고 with, without은 이렇게 뭐 슬래시라고 하나요? 이걸 쓰니까 기억해 놓으세요. 얘는 안 쓰고요. 쓸 때도 있다고 해요. 예, 쓸 때도 있어요, 진짜. 확률할 때 뭐 with probability 1 할 때는 W 다 이렇게 쓰는데 슬래시로 하겠어요, 웬만하면. 자, 그래서 뭐냐면 다시 얘기하면 어, 타임 인베런스 시스템은 인풋이 periodic with period capital T면 놀랍게도 출력도 같은 피리어드를 갖는다. 놀랍죠? 네. 타임 인베리언트면 피리어딕 인풋이 같은 피리어드의 출력을 낸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당연한가요? 당연한 친구도 있을 거고 아닌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항상 모든 게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항상 모든 게 당연 안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제가 말하는 스테이트먼트는 너무 당연할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이레마 제가 증명을 했잖아요. 그렇죠? 프루프를 했잖아요. 저걸 왜 증명이 당연하지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다음 봐도 너무 당연하고. 예. 그런데 또 이렇게 엄밀하게 안 하면 이해가 안 갔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같은 사람이 항상 모든 게 당연하고 모든 게 같은 사람이 항상 당연 안 하고 이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어, 증명을 자세히 보고 내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면 어떤 텍스트북을 보면 내가 우리 텍스트북보다 그 부분이 더 설명이 잘 돼 있어요. 또 어떤 부분은 우리 텍스트북이 잘 돼 있고 예를 들면 올해 제 강의는 이 부분이 잘 돼 있는데 작년 제 강의는 이 부분이 잘못돼 있고 저 부분이 좋고 이럴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뭐 이제는 학습 자료, 스터디 에이드, 학습 도움 자료를 많이 찾을 수 있으니까 잘 활용을 하세요.
자,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러면 이제 증명을 합시다. 클레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피리어딕 시그널을 하나 들어와야죠. 그래서 if 이렇게 한 거죠. if x of t equals x of t 플러스 캐피탈 T for all t. 그다음에 여기서 there exists t positive. 어떤 포지티브 넘버 캐피탈 T가 존재해서 x가 요런 인풋 x가 요런 걸 만족하는 거죠. 네. 또는 편의상 빼도 되죠. 그렇죠? 뺍시다. 네. 자, 그 다음에 then인데요. 주의할 게 뭐냐면 여기서 일단 뭐예요? x가 들어가서 y가 나온다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이렇게 할게요. x1이라는 것을 번호를 x1으로 달게요. 그러니까 x1이라는 시그널이 피리어딕해요. 피리어딕하고 x1이 y1을 냈어요. 그러니까 x1, y1이고 그렇죠? 만약에 x1이 y1을 내고 또 there exists capital T such that x of t equals x1 of t equals x1 of t minus capital T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예, 헷갈리면 x2를 잡으라고 했죠. x2를 어떻게 정했냐면 제가 x1 of t 마이너스 캐피탈 T로 잡아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y2는 어떻게 됩니까? y2는 어떻게 되죠? 예, y2를 구해야 되는데 y2를 구하려고 딱 보니까 뭐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편의상 일단 어, y1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어, 아니죠. y2를 예, 이렇게 합시다. y2를 보려고 하는데 자 보세요. 자, x2는 x1의 딜레이드 버전이죠. 그러면 우리가 타임 인베리언트라고 했잖아요, 지금. if 타임 인베리언트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타임 인베리언트니까 x1의 출력인 y1이 요만큼 딜레이가 돼서 나타나야죠. 맞습니까? 자, 이까지 됐나요? 그런데 여기서 뭐예요? 얘가 뭐랑 또 같아요? 가정을 했잖아요. x1 of t랑 같죠. 그러면 자, 입력이 x1 of t면 출력은 예, y1 of t죠. 그래서 어떤 주장이 가능하냐면 이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y1 of t 마이너스 캐피탈 T가 y1 of t랑 같은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y1 is periodic with period t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인공적으로 x1, x2, y1, y2를 만들고요. 저기 주어진 조건 x1이 periodic하다. 그 다음에 시스템이 타임 인베리언트 하다는 걸 이용해서 어, y1이 periodic with period capital T인 걸 보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보면 프루프가 이제 뭐 너무 당연하게 써놨지만 이게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잘 모르겠으면 그냥 x만 가져간 게 헷갈리면 제가 방금 설명드린 요 방법 써가지고 한번 보세요. 예, 얘를 예, 얘를 보시면 이해가 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단연간 가르쳐 보니까 x1, x2, y1, y2로 하면은 거의 클리어해져요. 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스템이 타임 인베리언트일 때 두 가지 컨시퀀스를 봤어요. 첫 번째는 뭐죠? 예, 메모리 리스 시스템은 타임 인베리언트하다. 사실 이미 써먹었죠. 요거 증명할 때. 여기 보면 뭐예요? 얘가 메모리 리스 시스템이죠. 제가 타임 인베리언트하다고 써먹었잖아요. 얘도 메모리 리스 시스템인데 제가 타임 인베리언트 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증명이 거꾸로 된 거죠. 저 렘마라고 아까 제가 주장했던 요 녀석을 먼저 증명했어야죠. 네. 어쨌든 직관적으로 알 수 있었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게 뭐였어요? 흥미로운 게. 여러분이 꼭 기억해 줬으면 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합이 있어요. 여러분이 쪼개요. 이걸. 한 번 동그라미 칠 때마다 이분법으로 이 집합과 여집합이 만들어지죠.
예를 들면 the set of all city systems. 그래서 처음에 causality, linearity, time invariance 이렇게 정의를 했더니 흥미로운 디어렘들이 나왔어요. 어떤 것들이 나왔어요? 어떤 때는 그 집합 안에 속하면 어쩌고 저쩌고가 있었죠. 그 다음에 또는 예를 들면 이 인터섹션에 속하면 어떻고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 과목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나타났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 리니어 하면서 타임 인베리언트 한 경우. 알겠어요? 그래서 리니어 하면서 타임 인베리언트 하면 어떠냐? 그러니까 이게 분류를 하다 보니까 분류를 하면 당연히 교집합 뭐 이런 게 생기죠. 이 흥미로운 교집합에 굉장히 강력한 어떤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들에 대해서 공통된 특성. 그러니까 그냥 define 할 때만 하더라도 안 보이던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정말 정말 중요하고 많이 헷갈릴 수도 있는데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스 시스템에 대해서 볼 거예요. 그래서 리니어리티와 타임 인베리언스가 동시에 성립되는 시스템은 어떤 특성을 가지느냐 하는 걸 볼 거예요.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여기서 이그젬플을 하나 들어주는데요. 여러분이 처음 이 문제를 보면 막막할 거예요. 근데 그래도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문제가 뭔지 제가 설명해 줄 테니까 또 어떻게 하라고요? Stop and think. 알겠죠? Stop and think인데 일단 문제를 이해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자, 봅시다. Question. Given x1 produces y1.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지금 x1 있죠? 그러니까 이게 x1의 그래프예요. 그래서 요 화살표는 우리가 요 화살표예요. x1이 요 y1을 만들어내. 이제 클리어합니까? 예. 그러니까 저 네모 박스 안에 있는 x1이라는 인풋 시그널이 오른쪽에 있는 네모 박스의 y1 시그널을 만들어내요. 클리어하죠? 자, 이렇게 될 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x2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렇게 정의했어요. x1과 뭐 관계가 있습니까? 뭐 비슷한 것 같다가 아니죠. 근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네모 친 거 세 개를 딱 주고 Y2를 구해보라는 거예요. Y2. 지금 여기 Y2 구해놨잖아요. 이게 어떻게 나오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나왔냐고 하는 거예요. 예, 나머지 그림들은 여기 있는 건 다 힌트인데 딱 가리고, 그렇죠. 딱 가리고 자, stop and think. 자, 생각했습니까? 저는 이거 처음에 못 풀었어요. 예, 저는 못 풀었어요. 제일 먼저 이제 아무리 풀려고 해도 잘 안 됐던 게 일단 이걸 안 봤어요. 지금 시스템이 리니어 타임 인베런스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이용해야죠? 리니어리티와 타임 인베런스 프로퍼티를 동시에 이용해서 이 출력을 구해야 되는데 모르겠더라고요. 아직도 생각나요. 그 당황스러웠던 그 순간. 교수님은 뭐라 그래요? 이게 이렇게 되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애들이 네 이러는데 저는 이제 후배들이랑 수업을 들었거든요. 복화해가지고 아 현역도 아니고 방위를 갔다 왔는데 그동안 머리가 바보가 됐나 봐 했는데 아니었죠. 그냥 빨리 마치고 가서 점심 먹고 싶었는데 교수님이 모르겠어요. 그럼 설명을 막 열을 내서 할 테니까 그냥 대답한 거겠죠. 자, 이거 어떻게 푸나요? 그래서 여기서 차근차근 해주는데 이건 정말 다시 제가 얘기하지만 아까도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3시간이 걸려도 좋고 4시간이 걸려도 좋으니까 좀 한번 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 보세요. 네. 오늘 그 지금 이 보충은 요게 마지막 페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차피 이까지 봤으면 거의 다 봤어요. 네. 그다음에 다음 그 렉처 노트 3는 다음 주 화요일 날 퀴즈 보고 나서 또 진도 나갈 거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니까 제발 좀 스탑 앤 띵크. 그래서 어, 화요일 수업 시간 전까지 생각해내고 도저히 안 되면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이걸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어, 주말 내내 생각했고 드디어 Y2를 제대로 찾아냈죠. 못 찾아낸 학생도 있을 거예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네. 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리니어 타임 인베런트니까 이게 리니어리티와 타임 인베런스를 다 써야 되잖아요. 리니어리티와 타임 인베런스를 다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x1을 이렇게 나타내 봐요. 자, x1을 딜레이를 하나 주고요. 1만큼 딜레이 주는 거라고 했죠. 빼기 1이라는 게. 왜 딜레이라고 했죠? 예, 전에는
타임 제로에 나타나던 게 이제는 이게 1이라고 넣어야지 요 아구멘트가 0으로 바뀌니까 타임 1에 나타나죠. 그러니까 1이라는 타임 유닛만큼 딜레이를 준 거예요. 그거를 두 배 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여기 자세히 보세요. 이게 네거티브 1, 0, 1에서 1, 2, 1이었는데 딜레이를 주고 두 배를 했으니까 딜레이가 돼야죠. 요 녀석이 제로에서 피크였는데 이제 1에서 피크를 치는데 두 배가 됐으니까 0, 1, 2라는 시각에서 함수값이 2, 4이죠. 알겠죠? 자, 여기다가 또 여러분이 뭘 하냐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x1에 두 번 딜레이를 준 2 타임 유닛만큼 딜레이를 준 시그널. 이제 1, 2, 3에 1, 2, 1이죠. 높이가. 이게 높이예요, 지금. 자, 이거 한번 빼보세요. 빼면 어떻게 되죠? 놀랍게도 자, 제로에서는 2니까 2죠. 1에서는 4 빼기 1이죠. 3이네. 그다음에 타임 2에서는 2 빼기 2니까 0이고요. 타임 3에서는 0 빼기 1이니까 네거티브 1이죠. 따라서 요 시그널 x2라는 것은 어떻게 됐다고요? 예, x2 of n equals 2 times x1 of n minus 1 마이너스 x1 of n minus 2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근데 이거 보고 그냥 찾아낼 수 있어요? 네, 찾아낼 수 있었으면 여러분이 목요일 날 이걸 보고 금, 토, 일, 월 여러분 대단해요. 그렇죠?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자, 그런데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뭐예요? Y2 of T를 찾아야 되는데 자, LTI 시스템이에요. LTI 시스템. 편의상 그냥 M이라고 할게요. 오퍼레이션을. 그 다음에 X2를 넣어야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를 집어넣으면 되죠. 2배의 X1에 N-1 마이너스 X1에 N-2. 자, 일단 자, 리니어 하니까 어때요? 이렇게 쪼갤 수 있습니까? 이거 되나요? 네, 리니어 하니까 쪼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시그마가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시그마가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이게 밖으로 꺼낸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리니어리티 이용하면 두 배의 매핑 오브 매핑을 m이라고 합시다. 매핑 오브 x1 m-1 마이너스 얘는 그대로 쓰고요. 자, 여기까지는 리니어리티예요. 그렇죠? 예, 요거는 서브스티튜션이고 대입이고 얘는 바이리니어리티. 얘도 바이리니어리티. 그런데 이제 타임 인베런스를 써봅시다. 자, x1을 딜레이를 줬으니까 아까 x1이 들어와서 y1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얘는 뭐가 돼요? 네. 그래도 너무 빠른가요? 그럼 스탑하세요. 스탑하고 생각하세요. 자, x1이 딜레이 돼서 들어가면 뭐가 나와야죠? y1이 딜레이 돼서 나와야 타임 인베런스 시스템이고 x2가 두 유닛만큼 딜레이 됐어요. y1이 2 유닛만큼 딜레이 돼서 나오는데 얘를 그러면 어때요? 이제 여러분이 합성할 수 있죠. y1을 아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두 배의 y 두 배의 y1의 n-1 빼기 그다음에 y1의 n-2.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한 빼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돼서 여러분이 원하던 그림이 나왔죠. 우와, 세상에. 설마 이거 퀴즈 내려는 거 아니죠? 예, 낼지도 몰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스 프로퍼티를 썼어요. 어떤 시스템이 LTI라고 하고 인풋 아웃풋 페어 딱 하나 주고는 이상한 언뜻 보면 이상해 보이는 다른 인풋의 출력을 구하라고 했더니 오 구해졌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떤 동기를 우리에게 부여하는지를 여기 써놨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하는데 뭐냐면 인풋 시그널을 여기서 말하는 것은 X2죠. 인풋 시그널을 좀 다르게 나타내요. 어떻게 나타냈어요? 알고 있는 시그널의 웨이티드, 딜레이드 웨이티드 버전이죠. 알고 있는 시그널의 딜레이드 웨이티드 버전. 들이죠. 들의 썸이죠. 그걸로 나타내니까 이제 아웃풋 시그널 뭐죠? 이 녀석이죠. 이 녀석이 어때요? 리니어리티와 타임 인베런스를 썼더니 알고 있는 아웃풋의 딜레이드 웨이티드 썸이 된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이제
이것을 좀 더 확장하면 뭐가 되냐면 여기서도 이제 또 스탑 앤 띵크 할 수 있죠. 자, 띵크 했나요? 자, 어떻게 하냐면 인풋 시그널을 어떻게 하냐면 좀 엘러멘터리한 아톰에 해당하는 원자 같은 또는 원소 같은 시그널들의 여기 철자가 틀렸네요. 신갈즈라고 써요. 시그널스 일이에요. 시그널즈로 일단 나타내요. 그것의 리니어 콤비네이션. 그리고 당연히 그 엘레멘터리 또는 아톰들에 해당하는 어, 녀석들의 출력도 알고 있어야죠. 걔들의 리니어 썸으로 나타내면 되겠죠.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 이게 우리가 이 과목에서 배우는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 요즘 쉐이드 해놓은 그린 쉐이드 인터섹션 부분이죠. 리니어리티와 타임 인베리언스. 이런 시스템의 프로퍼티 중에 가장 중요한 프로퍼티예요. 그래서 화요일 날 퀴즈를 재빨리 보고 우리가 렉처 노트 3에서 본격적으로 discrete time 그리고 continuous time, linear time embedding 시스템의 어떤 특징, 매우 흥미로운 개념이 나와요. impulse response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